호의를 베풀었다가 호구 취급당한 적 있으신가요? 호인과 호구가 백지장 한 장 차이라는데 그게 어떻게 다른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커넥팅닷TV의 장프로입니다. 베풀고 사는 게 남는 거다 라는 이야기를 많이 듣는데요. 어떤 재미난 사람이 진짜 그런지 제대로 조사를 했다고 합니다. 베풀고 사는 사람을 기버, 얌체같이 받아만 먹는 사람을 테이커, 받은 만큼만 주는 사람을 매처라고 해서 나름 과학적인 기준으로 분류를 하고 통계적으로 누가 성공 확률이 높은지를 조사했다는데요. 주기만 주고 자기 앞가림 못하는 부류인 기버가 성공의 사다리에서 가장 밑바닥을 차지했다고 합니다. 그럼 성공의 사다리에서 최상위를 차지한 부류는 누구였을까요? 이미 답을 아시는 분도 있겠는데요. 놀랍게도 최상위 계층 역시 기버가 차지했다고 합니다. 베푸는 행위가 누적되어 나의 자산으로 돌아와서 그렇다는데요. 그러면서 똑같이 베푸는데 누구는 성공하는 사람이 되고 누구는 손해만 보는 호구가 되는지에 대해서도 분석을 했답니다. 얌체처럼 남의 단물만 빼먹고 달아나는 테이커를 대하는 태도에 따라서 둘이 나뉘어진다고 합니다. 테이커를 재빨리 알아차리고 쓸데없이 베푸는 것을 멈출 줄 아는 사람과 그러지 못하고 계속 퍼주는 사람에 따라 계층이 나뉘어진다는 것이죠. 이상의 논리는 미국 탑레벨 경영스쿨인 와튼스쿨의 애덤 그랜트라는 교수가 기브 앤 테이크라는 책과 테드 강연을 통해서 밝힌 내용입니다. 저는 이 책을 읽어보지는 못했는데요. 저는 이 주장에서 조금 더 나아가서 호인과 호구를 구분짓는 차이를 같은 맥락이지만 조금 다른 관점에서 한번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제 관점에서 호인과 호구를 구분짓는 차이는 남을 위해 사용된 나의 리소스가 내 이름표를 달고 사용되었는가? 아니면 대동강물이나 바닷물, 공기처럼 누구나 아무 제약 없이 막 가져다 쓸 수 있는 공공재로 사용되었는가에 따라 달라진다고 봅니다. 내 리소스가 남을 위해 공공재처럼 사용되는 경우는 두 가지인데요. 부당하게 뺏기는 경우와 자발적으로 내가 나서서 퍼주는 경우 두 가지입니다. 우선 뺏기는 경우를 보겠습니다. 복잡한 지하철에 탔는데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안 주기 위해 가방도 앞으로 돌리고 자세가 이상해도 힘겹게 버티기도 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남들이 기분이 나쁘던 말던 옆 사람을 밀쳐서 자기 공간을 확보합니다. 옆 사람을 어깨로 꾹 밀어서 밀리면 적당히 멈춰야 되는데 여기가 만만하군 하면서 그 사람 쪽으로 계속 밉니다. 그래서 본인은 아주 널널하게 공간을 확보하고 상대방은 숨도 제대로 못 쉬게 만들어 놓습니다. 이때 이미 확보하고 있는 자기에게 필요한 최소한의 공간은 자기 리소스입니다. 필요한 사람이 아무나 가져다 쓸 수 있는 공공재가 아닌 거죠. 그런데 누가 밀고 들어올 때 아무 대응을 안 하면 그건 그냥 공공재가 되어버립니다. 그게 공공재가 아니게 하려면 이게 내 리소스라고 이름표를 붙여야 합니다. 가방이 얼굴을 치는데요 라고 젠틀하게 이야기를 하면 내 이름표가 없습니다. 또 밀고 들어오면 약간 짜증나는 듯이 이봐요 라고 하든가 같이 어깨로 밀어서 내 이름표를 붙일 수 있습니다. 그래도 또 계속 들어오면 아이씨 XX 라고 반응을 하시면서 이 공간이 내 리소스라는 이름표를 확실히 붙여줄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경우는 자발적으로 내 리소스를 갖다 바치는 경우입니다. 어떤 분이 제 영상에 댓글로 저는 IT 스타트업에서 일하는 20대 후반의 개발자인데요. 제가 책임감이 강한 편이라 주변 사람들이 그걸 이용해 자기들 일을 자꾸 저한테 던집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칼퇴근하고 저만 매일 밤늦게까지 남아서 일합니다. 계속 어필을 하는데도 책임감 운운하면서 계속 제게 떠넘깁니다. 회사를 옮겨야 할까요? 라고 질문해 주셨습니다. 호인이 호구가 되신 케이스인데요. 내 리소스에 내 이름표를 달지 못해서 생긴 일이고 사용된 나의 리소스가 나를 위한 자산으로 축적되지 않게 사용해서 생긴 일로 보입니다. 남들이 함부로 내 리소스를 퍼가지 못하도록 진입장벽을 만들어 두거나 가져다 쓰면 감사함을 느끼게 만들어 둘 필요가 있습니다. 그걸 왜 내가 해야 하는지 논리적으로 질문만 해도 내 이름표를 붙일 수 있습니다.
상황 논리상 내가 안 하면 안 되게끔 전개되면 이번까지는 내가 하지만 다음엔 다른 분이 하시는 것이 좋겠다는 어필을 함으로써 이름표를 붙일 수 있습니다. 내 이름표를 붙이고 사용해야 그 다음에는 내 리소스를 공공재처럼 인식하고 막 가져다 쓰는 걸 막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필요할 때 그 반대의 급부를 그들에게 요구할 수 있습니다. 내 이름표를 달아둬야 훗날 내가 필요할 때 나한테 돌려주시오 하는 쿠폰을 받아둘 수 있습니다. 그분께는 단지 이 건 때문이라면 회사를 바꾸지 않으셨으면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대신 지금 맡은 건들까지만 수행하시되 새롭게 던져지는 부당한 요청에 대해서는 논리적으로 다른 분이 하시도록 유도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게 생각만큼 안 되면 내 리소스가 공공재가 아니라는 사실을 막 가져다 쓸 수 없다는 사실을 다른 방식으로 어필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티가 날 듯 말 듯 태업을 해서 업무를 지연시키고 그래서 답답한 사람이 다음에는 쉽게 내게 일을 못 시키게 만들려고 했습니다. 급한 이슈를 만들고 그 핑계로 휴가를 길게 가버리는 것도 좋은 방법일 수 있습니다. 이럴 땐 내가 뻗팅긴다는 것이 너무 티가 나서도 안 되고 그렇다고 너무 티가 안 나게 해서도 안 됩니다. 공격받지 않으려고 너무 소심하게 하다가는 내가 열받았다는 메시지가 전달이 안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뭔가 열받아서 개기고 있구나 하는 심정은 있으되 물증은 없게 해야 반격을 받지 않으면서 내 의사를 관철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야 저 사람 리소스를 막 가져다 쓰는 게 쉽지 않구나. 차라리 그냥 내가 해야지 하는 메시지를 던질 수 있습니다. 군대에서 손재주가 좋다고 주말에 남들 쉴 때 자꾸 이발병으로 부려먹으면 소대장 머리 한가운데를 이렇게 밀어서 연구를 만들어 놓으면 직사게 얻어맞고 나서 다시는 안 시키게 되는데 그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애덤 그랜트 교수의 의견이든 저의 의견이든 남을 위해 제공된 나의 리소스는 나의 이름표를 달고 나를 위해 복무하도록 사용되게 해야 한다. 그게 호인과 호구의 차이를 만든다라는 것이 이번 영상의 키 메시지가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커넥팅닷TV의 장프로였습니다. 감사합니다.